The biggest one, probably the most exciting. After the Gibbs-White saga, the Eze saga, the massive hole in our midfield, against Bournemouth, we signed Xavi Simons for about 50 million. What are we getting? What can we expect? 굿모닝 에브리바디. 오전에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리고 또 소식 전해 드리는 제자리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가 LAFC로 떠나고 나서 지금 토트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레비 회장이 사실상 잘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감동적인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 영국 매체가 레비 회장의 공과 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특집 기사를 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또 주목을 받으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시 클래스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라면서 7번을 준 사비 시몬스를 영입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독일 기자가 토트넘이 사비 시몬스를 싼 것은 호갱 딜이다, 호구짓 한 걸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영상과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럼 레비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는데 한번 공과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가 토트넘 영입 베스트 10 최고의 선수와 최악의 선수 영입을 알아보자 라는 제목의 기사가 팀토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에 팀토크는 그가 토트넘에서 장기간 재임하는 동안 최고와 최악의 영입 10건을 순위로 매겨보았다. 레비는 2001년 3월 임명되면서 거의 25년간 토트넘 회장으로 재임했는데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거두면서 약간은 고개를 높이 들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63세의 레비는 프리미어리그 최장수 회장이었는데 재임 기간 동안 약 5천만 파운드 이상을 벌었다. 그러나 동시에 토트넘 팬들의 꾸준한 항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시즌 전력이 부족한 스쿼드로 프리미어리그 17위에 머물 때가 팬들의 비난을 엄청 받았다. 레비가 떠나면서 토트넘에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올 수 있는데 우선 지난 세월 레비의 행적을 뒤돌아보자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영입, 못한 영입 베스트 10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못한 영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가 뭐 라이사크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족밥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9위가 비수마가 랭크가 되었는데 비수마는 조금 불성실하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누워있다가 풀럼으로 떠난 세세뇽이 7위. 그리고 넌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친하기로 유명했던 다빈손 산체스가 6위, 그리고 얀센이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공격수였죠. 토트넘에 와서 아주 죽을 쓰고 떠난 얀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얀센이 5위, 그리고 파울리뇨가 4위, 그리고 로셀소가 최악의 영입 3위에 랭크되었죠. 로셀소도 뭐 스페인 리그에서는 잘했는데 토트넘에만 오면은 못했는데 여하튼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도 스페인에서 넘어온 공격수 솔다도였는데 솔다도 시절 존나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1위는 은돔벨레가 랭크가 되었는데 와 정말 은돔벨레 이 녀석은 어딜 가나 계속 나오는 토트넘에서 안 좋은 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베스트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델레 알리가 잘한 영입 12에 랭크되었는데요. 델레 알리가 최근에 또 코모에서 방출당했다는 소식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델레 알리가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2015 그리고 18년 3년 동안 델레 알리는 토트넘이 진지하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해준 선수였다. 그를 데려올 때 지불한 금액은 적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면서 베스트 10 영입 10위는 델레 알리, 그리고 9위는 베르바투프였습니다. 백작이라고 불릴 만큼 섬세한 터치를 잘했죠. 그리고 8위는 요리스가 랭크되었는데 요리스도 늙기 전에는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AFC 골키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굴절골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리스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잘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실점하더라고요. 그리고 7위는 로비킨이 뽑혔는데 로비킨의 그 쌍권총 세레머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로비킨과 같이 주전 선발 공격수를 경쟁을 했던 데포가 6위, 그리고 반더바르트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쟁쟁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더 윗니다. 그리고 4위는 에릭센이 뽑혔는데 에릭센도 손흥민과 데스트 라인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3위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모드리치가 뽑혔는데 토트넘에서 잘했고 레알로 가서 엄청난 이적료를 선물해주고 떠난 모드리치였는데 이런 월드클래스 모드리치가 레비가 영입 잘한 선수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가레스 베일이 랭크되었는데 가레스 베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순수히 사고팔기 관점에서 보면 베일이 단연 1위다. 그렇지만 이 순위는 단순히 금전 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비가 좋아했을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하면서
베일 너 비싸게 팔렸지만 1위 되기는 부족해 라고 이 기사는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레비가 가장 영입 잘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왜 손흥민 선수가 뽑혔는지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고 진정한 토트넘 레전드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피와 땀, 눈물을 흘린 끝에 17년 만에 첫 메이저리그 트로피를 빌바오에서 들어올린 것은 너무나 상징적이다. 해리 케인과 함께한 시절에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고 이후 요리스와 케인이 떠난 뒤에는 주장직을 이어받았다. 손흥민은 위대한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 그리고 레비 시대 최고의 영입이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는 이 팀 토크였는데 와... 이것을 약간 과장해서 오버 해석을 해보자면 레비 회장의 부적 일단 가장 영입 잘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버리자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잡지 못하자 레비 회장이 잘렸다 라고 이렇게 오버 해서 과대 해석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레비 회장의 공가사를 살펴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1위 중에 역대급 1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7번을 주면서 사비 시몬스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독일 기자가 사비 시몬스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소식도 이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독일 기자가 왜 호구 딜이라고 걱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토트넘은 라이프치히가 왜 핵심적인 우려 때문에 시몬스를 매각하기를 꽤 원했던 것인지 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마무리 영입 비즈니스에 상당히 만족할 것이다. 프랭크 감독의 스쿼드에 사비 시몬스, 쿠두스, 팔리냐, 무아니 그리고 코타 타카이가 합류하면서 5명의 신입 선수가 더 늘어났다. 토트넘은 쿠두스, 시몬스, 무아니로 공격에 필요했던 화력과 창의성을 더했고 팔리냐로 중원의 힘을 보강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새 선수 영입 중에 한 명이 특정 핵심 영역에서 부족하다는 경고를 받았는데 프랭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시몬스의 일관성 부족 때문에 시몬스를 팔기를 원했다. 라파엘 호니그 슈타인에 따르면 독일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여름 시몬스가 팀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각하기를 원했다. 토트넘은 그를 약 5,200만 파운드 1,000억 원에 영입하면서 여름 대표 보강으로 삼았다. 프랭크 감독은 시몬스에게 필요한 발전 영역을 짚어주며 토트넘 합류를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나서 독일 기자가 시몬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로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Bournemouth. We signed Xavi Simons for about 50 million. What are we getting? What can we expect? You get huge talent and huge versatility. This is a guy who can play in a number of positions. He's really a number 10, but if you play him on the inside left, on the inside right, maybe even as a very attacking 8, he can do all these jobs. Maybe one day a false 9 as well. So it solves a lot of problems for any team looking for creativity, for the ability to go past players, opening space by himself. A great passer as well. So absolute talent, absolute quality. What's lacking is a little bit the consistency. That's the reason why Leipzig were okay with the idea of selling. I mean, they are a selling club at this level, but I think in this particular case, they quite wanted him to be gone. And there were one or two issues where stories were, I think, planted or perhaps strategically leaked that bad-mouthed him a little bit. 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제가 제 말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몬스가 엄청난 재능이라고 인정한 독일 기자였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몬스는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10번에 가까운 선수였지만 인사이드 레프트, 인사이드 라이트, 심지어 공격적인 8번 롤로 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고 언젠가는 가짜 9번 역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의성을 원하거나 상대를 제치고 스스로 공간을 열어주며 뛰어난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팀에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시몬스입니다. 즉 절대적인 재능과 퀄리티를 가진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칭찬하고 단점을 이야기 시작하는 이 기자였는데 정말 충격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게 라이프치히가 시몬스 이적을 허락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라이프치히라는 구단이 이제 선수들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클럽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히 시몬스를 떠나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 기자는 제가 그
가족여행 중이라서 시몬스의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달해드리지 못했는데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죠. 약간 기이하고 객박한 시몬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선수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냥 너무 팔고 싶어 했다. 그 이유가 인성 문제 그리고 꾸준한 부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이 선수를 팔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지만 이 시몬스 영입이 호구 딜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독일 기자였습니다. 와, 지금 정말 대박인 게요. 지금 토트넘의 상징적 번호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7번을 사비 시몬스한테 줬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되었느냐? 그건 한 시즌만 반짝이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 꾸준함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독일 기자가 비판을 한 거 보셨죠? 뭐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건 일관성이다. 꾸준함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수가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팔고 싶어 했다. 근데 토트넘이 이 호구 딜을 물었다. 1,000억이나 주고 지금 시몬스를 사갔다. 지금 다재다능한 선수이지만 꾸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망할 수도 있다. 토트넘의 7번 자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비난을 터뜨린 독일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할까요, 토트넘? 다니엘 레비라는 상징적인 회장도 내보냈고 손흥민 선수를 잡고 싶었지만 손흥민 선수를 잡을 수 없었던 토트넘이 선택한 것이 하필이면 사비 시몬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가 뭐 재능은 많겠지만 꾸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비 시몬스가 앞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반짝인다면 얼마나 그 반짝임이 오래 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